블랙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제출일 오늘이 3월 12일이지 19일 오후 7시까지. 그 중에서 보아스라고 쓴 거는 보아스 교재에서 문제를 냈으니까 몇 페이지에 몇 번이라고 내가 썼으니까 좀 많아요. 자, 그렇고 자,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함수의 시리즈에 대해서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radius of convergence라는 게 뭐냐? 함수 시리즈 인피니트 시리즈로 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이 1x, 이 2x 제곱. 그래서 우리가 레이셔 테스트를 하면 먼저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계수 AN에 대한 레이셔 테스트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우리가 1보다 작으면 우리 컨버전트한데 우리 뒤에 x가 있으니까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됐을 때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 있으면, 그럼 여기다가 요 레이쇼에다가 저 함수 xn승까지 집어넣으면 x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 x까지 집어넣으면 이게 1보다 작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컨버전트하고, 하고 요때 요 r을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불러요. 물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바운더리일 경우에는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요거는 좀 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AN이 n분의 1인 경우, 좀 이따 그걸 볼 텐데, 이런 시리즈가 어떤지 볼 텐데, 이런 경우에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은 n 플러스 1을 n으로 나눈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죠. 그러니까 r이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컨버지 하는 걸 알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끝에 바운더리를 봐. x가 마이너스 1이면 n분의 1의 올터네이팅 시리즈죠. 올터네이팅 시리즈니까 컨버전트 하죠. x가 1이면 하모닉 시리즈죠. 다이버지 하죠.
그래서 컨버전트한 영역은 위 시리즈가 요거 n분의 1 곱하기 xn의 컨버전트한 리전은 어디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예를 들어서 an이 n 팩토리얼이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1 이게 n에 비례한 n 플러스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죠. r이 0이죠. r이 0이면은 이 시리즈는 어디서나 다이버지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나 다이버지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 있는 시리즈의 테스트를 보면 만약에 요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서 컨버전트를 하면 어떤 r보다 작은 s 값이 있으면 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와 s 사이에서는 앱솔루트 컨버전스가 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시리즈에 대해서 테스트한 뭐지? 와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에서 주어진 거예요. 다음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로그 1 플러스 x는 로그 1 플러스 x는 우리 x가 0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x 2분의 x 3승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서 아까 n분의 1에 비례하는 거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n분의 1인데 n분의 1인 경우니까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1이고 x가 1인 경우에 올터네이팅 시리즈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 경우가 여기까지가 컨버전트하고 이 경우는 x가 1인 경우에도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이렇게 되죠. x가 1인 경우에도 얼터네이팅 시리즈로 되니까 컨버지 하는데 그때는 x가 1일 때 요거는 x가 1이면 n분의 1의 얼터네이팅 시리즈니까 위에 걸 집어넣으면 이럴 때는 이게 로그 2가 되는 거죠. 다른 것 같이 주어진다. 자, 이런 걸 해봤는데 우리 이제 좀 다른 이제 컨버전스 얘기는 말고 그러면 우리 시리즈가 나왔을 경우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 무슨 한 학기로 줄어서 퍼터베이션을 안 하지. 퍼터베이션을 안 하지만 뭐 꼭 고전역학에서만 하나 딴 데서도 하지. 뭘 하냐면 시리즈 인버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시리즈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시리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y-y0 a1 편의상 처음에 0인 텀은 없다고 치고 0의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거꾸로 뒤집는 문제. 다시 말하면 이 경우 x-x0를 다음과 같이 인버전을 하고 싶은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위에는 y를 x-x0에 대한 파워 시리즈, 그걸 반대로 x를 y-y0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바꾸려면 그때 앞에 나타나는 an을 알고 있을 때 bn을 어떻게 구하냐. 물론 이거를 체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우면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식한 방법. 하나씩 쓰면 오더 바이 오더로 하면 되죠. 오더 바이 오더로 한다는 게 뭐냐. first order. first order는 뭐냐면 여기서 1차식까지의 결과를 이용해서 여기에 B1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B1을 구했으면 이제 여기서 2차식까지의 결과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B2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방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1차까지 따라서 x-x0는 y-y0죠. 따라서 b1은 a1분의 1이죠. 세컨 오더는 x-x0는 b1 y-y0 플러스 b2 y-y0의 제곱,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쓰냐면 이제 모든 걸 2차식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2차식까지 맞춰주면 여기는 왼쪽에는 1차식이에요. 오른쪽은 x-x0 1차식, 2차식까지 써서 왼쪽이 1차식이면 오른쪽은 y-y0의 1차식, y-y0의 2차식이 뭐냐면 요거를 전부 다 위에 있는 식에 요걸 집어넣어서 x-x0에 오른쪽을 x-x0의 파워 시리즈로 쓴 다음에 그거를 왼쪽이 1차식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2차식까지만 쓰고 2차식의 개수를 0으로 넣으면 되죠. 1차식까지만 맞으면 요 1차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B1, 요거는 2차식까지, 왜냐하면 2차식의 조건을 써야 되니까 y-y0는 a1 x-x0 플러스 a2 x-x0죠. 뒤에 더 있지만 3승 4승 있지만 우리 거기까지는 아직 필요 없고, 그 다음에 B2에서는 요거의 제곱이니까 벌써 첫 번째 거를 제곱을 하면 2차식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하이 오더 텀이죠. 우리 그걸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쓴다. 그래서 다 모으면 첫 번째 거는 A1, B1, X-X0. A1, B1은 1이죠. 그러니까 X-X0.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서 x-x0의 제곱은 a2 곱하기 b1인데 b1이 a1분의 1이니까 a1분의 a2 플러스 a1이 b1분의 1이니까 b1 아니지, a1 그대로 쓰면 되지. a1의 제곱 b2
그다음에 하이어 오더 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텀이 똑같으니까 두 번째 텀이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B2는 마이너스 A1의 3승 A2.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해볼까? x-x0 b1 a1분의 1이죠. 이건 3차식까지 써야 되니까 3차식까지 쓰면 x-x0 a2 x-x0의 제곱 A3 x-x0의 3승 하이어 오더 텀이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두 번째는 B2 마이너스 A2 A1의 3승 A1 x-x죠 플러스 A2 x-x0의 제곱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보다 더 하이 오더 텀을 쓸 필요는 없죠. 하이 오더 텀은 크로스 텀으로는 4승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서만 최대 3승까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B3 A1의 3승 x-x0의 3승.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전개를 해서 x-x0의 제곱은 벌써 0이라는 걸 알죠. 개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x-x0의 3승의 개수가 0이 되도록 정하면 되죠. 3승이 되는 거는 제일 처음에서 a1분의 a3 여기 있고 여기서 3승이 나오는 거는 요 크로스 텀밖에 없죠. 그죠? 제곱을 할 때 마이너스 2배 a2 a1의 3승 A1, A2 플러스 B3 A1의 3승. 그래서 B3는 A1의 5승 두 배 A2의 제곱 A1, A3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더럽게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전역학 이런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고전역학에서 공을 던졌을 때 포물선 그러니까 y는 x-x0의 제곱으로 되는 포물선으로 쓸 수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을 지금 배우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이 있는 경우 문제를 푼 다음에 마찰이 굉장히 작다고 했을 때 물론 정확한 표현은 뭐 엑스포넨셜 펑션이 들어가 있을 텐데 마찰이 작다고 했을 때 x-x0의 함수를 쭉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y-y0를 x-x0의 함수로 쓰는데 그럼 x-x0를 y-y0의 시리즈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 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 인버전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미분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죠. 미분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미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분을 해서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크 탄젠트 x, 우리가 흔히 인버스 탄젠트 x, 이거 계속 미분하기가 좀 그렇죠? 아크 탄젠트 x만 미분하도 그런데 이걸 계속 미분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음 같은 걸 적분을 하면, 우리 이거 많이 하죠? t를 탄젠트 데타로 놓고, 그러면 이거는 t가 시컨트 스퀘어 데타 d 데타 1 플러스 탄젠트 스퀘어 데타가 시컨트 스퀘어 데타니까 이게 1이니까 이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요쪽은 요걸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어요.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물론 시리즈가 그때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는 곳에서 해야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중요하죠. 이걸 쓰면 이걸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적분을 하는 거. 순서를 바꿀 수 있나? 순서를 바꾸려면 이 시리즈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 되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니폼 컨버전스 리전이 어딘가, 혹은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어딘가를 따져서 이제 봐야 되죠. 우리 그 적당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적분하면 되죠. x 3분의 x 3승 다음과 같이 인티그란드를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각각을 적분하면, 이때 물론 중요한 건 썸과 인티그랄을 바꿀 수 있냐, 이걸 조심해서 써야죠. 근데 우리 요거는 이렇게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에 대해서 이 시리즈가 컨버지하는 영역을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게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리즈 레디어스 컨버전스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로그 x를 x가 0 근처에서 못하지만 x가 1 근처에서 하고 싶으면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y라고 놓고 y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x-1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거 썼을 때 역시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가 어딘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서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딴 걸 해봅시다. 그렇게 잘 주지?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예를 들어서 fx가 1 플러스 x m.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하는 게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 mx 2 팩토리얼 분의 m-1x 제곱, 마지막으로 x n승까지 썼을 때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m이 양의 정수이면, 자연수이면 우리 이게 파이나이트한 시리즈로 딱 끝날 수 있죠. 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서 m이 실수인 경우로 바꿔봅시다. m이 실수인 경우. m이 음수도 돼. m이 실수인 경우. 물론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우면 좀 더 과감하게 m이 컴플렉스 넘버일 때까지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m이 리얼 넘버인 경우. m이 리얼 넘버인 경우에는 다음 같은 시리즈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물론 요 마지막 그때 요 마지막 리메인더 나머지 rn은 n 팩토리얼 분의 1 n번째 항까지니까 x의 n-1승까지 있고 나머지는 1 어떻게 되나 1 플러스 이걸 내가 뭔가 n-n n번 미분한 거죠. n번 미분하고 그러니까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원래 1 플러스 x가 돼야 되지만 계속 인피니트 시리즈가 있는데 그렇지만 요 나머지가 뭐냐면 그쭉 있는 게 그 적당한 소위 민밸류 테오렘 중간값 정리를 쓰면 요 안에 있는 적당한 사이를 고르면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x가 양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x가 양수인 경우에는 rn의 절대값이 그리고 n이 n보다 큰 경우 n이 n보다 크면 이렇게 쭉 전개를 하니까 쭉 전개를 해서 주어진 m이 있으면 n이 n보다 크면 이게 음수니까 요거 1 플러스 엡실론 분의 1 플러스 크 사이의 some positive 파워 분의 1이니까 우리 그게 최대값이 되려면 크 사이가 0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렇죠? 0 근처가 최대값이니까 이때는 크 사이를 0으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무한대로 갈 때 rn은 n부터 n개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하면 1 근처로 가는데 앞에 x가 있으니까 x가 1 사이면 다음 거지 절대값이. 따라서 요 사이에서는 이게 컨버지를 하죠. 물론 x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은 컨버전트하다 이거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이거를 다시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다시 잘 쓰면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컨버전트 하다.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봤으니까 m이 0 이상인 정수이면 이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았던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죠. 이때는 파이나이트 시리즈가 되죠. 파이나이트 시리즈가 되고 이때 앞에 나타나는 개수를 m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팩토리얼 쓰면 다음 것을 쓸 수 있고 n 팩토리얼을 쭉 쓴 다음에 요 나머지를 나눠주면 위에 있는 양이 다음 것이 주어지죠.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다음 것이 썼었죠. 컨비네이션 썼다. 다음 것이 쓰면 요 양은 어디까지야? 0부터 m까지 x의 n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팩토리얼은 나중에 감마 펑션 배울 때지만 팩토리얼 우선 정의는 1, 0 팩토리얼은 1. 그 다음에 홀수들의 곱은 2n 마이너스 1에 더블 팩토리얼로 쓰고 2, 4, 6 2n의 더블 팩토리얼. 이거는 2를 전부 다 끄집어내면 2의 n승에다가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 쓸 수 있죠.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거는 by definition 이거는 1로 정해요. 오케이.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자, 이래서 시리즈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같이 얘기해서 끝내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많이 볼 벡터 캘큘러스, 그 중에서도 미분 적분에 관한 벡터의 미분 적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벡터 어널리시스. 자, 그래서 우리 벡터가 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이 됐으니까 혹은 전공으로 들어왔으니까 벡터가 어떻게 정의하죠? 벡터를 정의하려면 벡터가 있는 공간의 성질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벡터가 있는 성질을 어떻게 결정하냐? 스칼라 프로덕트로 정의하죠. 소위 우리가 매트릭을 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정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벡터 A가 있으면 A.B를 결정을 해요. A.B를 결정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결정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로 소위 우리가 매트릭을 결정하는데 크기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크기를 결정하면 우리가 그 스페이스에서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3차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는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은 너무나 간단한 거고. 그 다음으로 넌 트리비얼한 게 뭐냐면 로테이션이죠.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했을 때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에 대해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 벡터는 뭐라고 정의하냐? 먼저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정의해요. 위치 벡터를 정의해요. 위치 벡터가 예를 들어서 x, y, z 혹은 x, y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 그 벡터를 그 위치 벡터를 회전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좌표축을 반대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벡터를 직접 회전하니까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 뒤에 거는 좌표축을 반대로 하는 거는 벡터는 가만두고 좌표축을 회전하는 건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부르지만 그 두 개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과는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3차원은 복잡하지만 2차원에서 XY가 좌표축을 회전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걸 우리가 알죠. 회전 각도 세타로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죠. X'과 Y'이 XY에 대한 1차 함수로 세타에 대한 회전 각도 세타에 대한 적당한 함수로 주어지죠. 그럼 어떤 벡터가 어떤 양이 그럼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임의의 숫자 A, B를 집어넣으면 그 양이 벡터냐 하는 거는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X 성분과 Y 성분이 마치 위치 벡터의 코디네이트 벡터의 X, Y가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회전에 대해서 세타에 의존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AX와 AY가 변환을 한다면 우리 그 양을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벡터와 회전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벡터와 같이 트랜스폼하는 것을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거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어떻게 정의하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한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면 거기에서 변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간단한 트랜슬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로테이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냐로 스칼라 벡터를 구별을 해요. 물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정의하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 다르게 정의하면 예를 들면 특수상대론에서는 변하지 않는 양이 4벡터를 써서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뭐 4차원이지만 2차원만 t와 x만 있다고 치면 c제곱 t제곱 빼기 x제곱 이 두 점 사이의 인터벌로 정의하죠. 그게 변하지 않는 양이야. 그게 변하지 않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물론 로테이션도 있어요. 2차원, 3차원으로 하면 로테이션도 있지만 더군다나 c제곱 t제곱과 x제곱의 차이를 일정하게 만드는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 더 있어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는 매트릭을 다르게 정했죠. 둘 사이의 부호가 반대죠. t제곱과 x제곱 사이의 부호가 반대죠. 이 경우에는 로테이션은 그 안에 더 작은 부분 집합에 속하는 그룹이고 더 큰 거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환하지 않는 거를 로렌츠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의 벡터는 CTX로 주어지는 스페이스 타임 코디네이트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4개의 숫자의 집합을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의 4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두 매트릭을 결정하면, 다시 말하면 두 점 혹은 두 개의 시공간 사이의 거리 혹은 인터벌을 정의를 하면 그 스페이스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스페이스가 결정이, 우리가 그렇지만 특수 상대론 같이 복잡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뭐 잘 아는 벡터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벡터가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의 성질은 새로 여러 번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벡터에 대한 계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일반 물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한 거를 다시 다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질들을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벡터의 덧셈. 우리 잘 알지. A랑 B가 있으면 더하는 순서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물론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을 때도 더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 법칙인가 뭐 그렇죠. 다음과 같은 성질이고. 두 번째, 뭘 곱하는 거. 소위 벡터 엘지브라에 대해서 곱하는 거는 뭐냐면 스칼라로 곱하는 거. A에다가 K를 곱하는 거. K가 리얼 넘버면 양수이면 A랑 같은 방향, 크기는 K배만큼 K가 1보다 크면 확대가 된 거고 K가 1보다 작으면 줄어든 거죠. K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방향이 반대로 확대된 거고 1보다 작으면 축소된 걸로 우리 스칼라를 곱하는 거는 우리 그 기하학적인 의미랑 이런 걸 다 설명할 수 있고, 벡터를 더하는 거의 일부분인 서브트랙션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B 벡터를 정의해요. 우리 이거 알죠? 스칼라로 마이너스 B 벡터는 B 벡터랑 크게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하라는 거죠. A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소위 베이시스 벡터. 그래서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벡터 스페이스는 그 안에 있는 이무의 벡터는 만약에 그 디멘션이 n디멘션이라고 하면 n개의 서로 평행하지 않는 벡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n개의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 우리가 그걸 인디펜던트한 벡터라 그래요. 서로 평행하지 않은 bec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안에 있는 이무의 벡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할 때 그 n개의 서로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그 n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적당히 있다. 근데 우리 그거를 평행하지 않은 이무의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거를 적당히 바꿔서 서로가 수직이고 규격화된 단위 벡터로 만든 베이시스를 고를 수 있죠. 그래서 n디멘셔널 유닛 벡터로 만든 게 n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로 쓸 수 있고, 우리 그거를 흔히 다음과 같이 씁시다. i가 1부터 n까지 3차원이면 i가 1, 2, 3 혹은 x, y, z 막 섞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a는 a1, b1, a2, b2,
다음과 같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전부 다 쓸 수 있죠. 이때 A1, A2, A3 다음과 같은 양을 벡터 A의 컴포넌트라고 부르죠. 이 베이시스에 대한 컴포넌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정했냐면 다음과 같이 성분들의 제곱의 합 스칼라 프로덕트는 B1 각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쓰면 A 스퀘어는 자신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하면 사실 길이를 결정하는 거죠.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혹은 A.B는 둘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AB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오토고널리티 A와 B가 벡터가 크기가 0이 아닐 때 A와 B가 0이면 A와 B는 서로 오토고널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베이시스 벡터를 오토고널하면서 규격화된, 노멀라이즈된 우리가 그걸 합해서 오토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앞으로 베이시스는 오토노멀한 베이시스를 우리 쓸 거예요. 다시 말하면 EI, EJ, 델타 IJ. 델타 IJ는 크로네커 델타라고 해서 I와 J가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정의되는 크로네커 델타예요. 그다음에 프로젝션은 예를 들어서 i번째 방향으로 프로젝션은 i번째 성분을 구하는 건데 i번째 성분은 이런 오소노멀한 걸로 치면 a에다가 ei를 곱하면 되죠. 우리 여기다가 이 표현에다서 프로젝션 오소노멀한 단위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 시키면 우리 다 알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 코사인 디렉셔널 코사인은 뭐냐면 어떤 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좌표축이 있으면 x, y, z 그러면 x축과의 각도, y축과의 각도, z축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을 취한 걸 우리가 디렉셔널 코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AX는 당연히 그래서 A 코사인 알파. 알파가 X축과의 디렉셔널 코사인이 코사인 알파. AY는 코사인 베타.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극좌표에서 쓰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하지만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 더하기 az 제곱은 a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렉셔널 코사인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들었죠. 물론 n 디멘션으로 가면 우리 이걸 n 디멘션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벡터 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이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은 리니어리티는 이무의 벡터를 적당한
다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벡터가 있음 다음과 같은 우리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벡터로 나타낸 걸 벡터로 나타낸 걸 뭐냐면 여기에 대응되는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같다는 게 아니라 대응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럼 벡터로 쓰면 각각이 A1, 뭐 AX, AY, AZ 다음과 같은 컬럼 벡터를 다음과 같은 거에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같다는 게 아니고 대응 관계를 쓰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리니어 스페이스 아까 말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같은 리니어 스페이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는 벡터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 혹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도 이퀴벌런트하게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개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의 성질을 벡터로 표현하는 법,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법 두 개가 다르지만 동등한 엘지브라를 표현하고 있으면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스페이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이무의 벡터는 예를 들면 오토노멀한 베이시스 벡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벡터들의 오퍼레이션을 전부 다 할 수 있고 혹은 이 모든 거를 거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보고 매트릭스 엘지브라로 저거에 해당되는 모든 성질을 매트릭스의 성질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똑같이 동등하게 쓸 수 있다. 그때 나타나는 표현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두 개는 동등한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바꿔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스칼라 프로덕트 같은 건 그러면은 어떻게 매트릭스는 어떻게 쓰냐? 매트릭스 우리 학년은 매트릭스를 배웠나?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 어떻게 곱하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에다 2x2 매트릭스를 곱하는 걸 아나? 어떻게 곱하는지? 그런 거 알죠? 그럼 됐어. 이걸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강의를 하나?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럼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게 있으면 이거를 벡터로 생각하면 매트릭스 생각하면 이것도 매트릭스 생각하고 매트릭스의 곱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넘버죠. 넘버면 원 바이 원 매트릭스죠. 원 바이 원 매트릭스고 이거는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그러면 이걸 컬럼 벡터로 쓰면 컬럼 벡터의 왼쪽에 곱해서 컬럼 벡터라는 게 3 by 1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와? 1 by 3 매트릭스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컬럼이 하나 있고 로우가 3개 있으니까 1 by 3 매트릭스인데 그거에다 앞에다 곱해서 1 by 1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이건 3 by 1 매트릭스 아니 1 by 이게 3 by 1이니까 1 by 3 매트릭스가 돼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컬럼 벡터라고 안 하고 로우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A의 트랜스포즈라는 게 뭐냐면 컬럼과 로우를 바꾸는 거라는 게 트랜스포즈예요. AT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고 이거는 다음 같이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A.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transpose B A1 X AY AZ A BX BY BZ 다음 같이 써서 곱하면 AX BX AY BY AZ BZ 다음 것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자역학을 배우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컬럼 벡터랑 로우 벡터는 다르죠, 성질이. 좀 트랜스포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컬럼 벡터로 기술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 컬럼 벡터로. 로우 벡터로 기술되는 벡터 스페이스는 이거랑 같냐? 같을지 안 같을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로우 벡터로 기술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 혹은 컬럼 벡터. 이것도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고 이것도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죠. 그러면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냥 우리가 A.B 그냥 두 개를 곱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컬럼 벡터랑 로우 벡터로 보면 컬럼 벡터가 있는 공간이랑 로우 벡터가 있는 공간이 다르죠. 근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벡터 두 개의 프로덕트라는 거는 두 개를 곱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한 개의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함수죠.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게. 벡터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를 골라서 하나의 벡터에 대응시키는 법칙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벡터 하나 골라서 스칼라를 만드는 거예요. 넘버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는 그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하냐? 로우 벡터로 이루어진 스페이스에서의 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 컬럼 벡터가 있는 스페이스에서는 하나 골라서 그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나오는 넘버에 대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컬럼 벡터로 나오는 걸 우리가 말하는 벡터 스페이스, 로우 벡터로 만든 건 단순히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로 간에 트랜스포즈를 시키기 때문에 듀얼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한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한 엘리먼트, 그거의 듀얼 스페이스에서 한 엘리먼트, 그 두 개를 결합했을 때 거기에 유일하게 넘버를 대응시키는 방법, 그게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지금은 굉장히 아주 추상적으로 갔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좀 더 그 현실적인 스텝으로 내려오면, 왜냐하면 벡터 프로덕트를 보려면 벡터 프로덕트는 3차원에서밖에 정의가 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벡터 오퍼레이션 3D 벡터 프로덕트 그리고 잘 알죠? C를 A 크로스 B로 쓰면 A의 크기, B의 크기, 둘 사이의 각도
그다음에 C 방향의 단위 벡터. C 방향의 단위 벡터는 테타라고 하면 오른손 규칙을 써서 라이트 핸드 룰을 써서 우리 만드는 다음 같은 거고,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요거의 크기는 원래 B와 C가 두 변이고 각도가 사이각도가 테타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BC sin 파이죠. 여기 넓이 잘못 썼네. AB가 AB sin 파이죠. 2분의 1 AB sin 파인데 그 두 배면 A와 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다음과 같이 그 기하학적인 의미가 그렇고, 이거의 성질은 스칼라 프로덕트와는 달리 오른손 규칙을 쓰니까 순서를 달리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렇지만 역시 분배 법칙은 성립하고, 상수배 하는 것도 이거는 A를 상수배해서 B를 하거나 혹은 뭐 B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다 다음 것에 쓸 수 있죠. 그러면 다음 같은 벡터들 사이의 유닛 벡터들 사이의 프로덕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x 1, 2로 해볼까? 1 크로스 2, 2는 E3, E2, E3는 E1, E3 크로스 E1은 E2. 우리 이건 다 생각해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1, 2, 3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하면 우리 요걸 다 얻을 수 있고, 이거의 반대는 당연히 요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을 하면 그 6개. 1, 2, 3를 3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인데, 이거는 1, 2, 3과 1, 2, 3의 순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그다음에 1, 2, 3 중에서 1, 2를 바꾼 다음에 그거에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한 거에 2개의 집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 3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한 게 이렇게 다음 거죠. 다 쓰기 귀찮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떤 노테이션을 쓰냐면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쓸 거예요. 엡실론 i죠, 이렇게. 이 값은, 가능한 값은 1, 마이너스 1, 제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1은 1, 2, 3랑 그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고리에다 두고 어느 걸 먼저 쓸 거냐는 거죠. 1, 2, 3 하나 앞으로 오면 3, 1, 2 계속 하나씩 바꿔, 하나씩 앞으로 오고 당기 밀려가면서 쓰는 거. 1, 2, 3, 3, 1, 2, 2, 3, 1 혹은 반대로. 이게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죠. 마이너스 1은 요거 중에 하나를 바꿔. 요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1, 2, 3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건 3팩토리얼로 6개가 있으니까 요거 3개, 요거 3개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흔히 otherwise.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3개 중에 2개 이상이 같을 때. 그래서 엡실론 1, 1, 2 이런 건 0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위에 있는 이 식은
레비스 비타 심볼을 레비스 비타 심볼 처음 봐요? 딴 데서 본 적 없지? 오케이. 그럼 잘 됐어.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야. 잘 보면 epsilon i, epsilon j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6개의 식을 한꺼번에 쓰는 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정말? 확인해 봅시다. 1, ij가 1, 1이면 1, 1, k가 1, 2, 3를 다 더해 3개의 항이 있죠. 그렇지만 epsilon 1, 1, k는 다 0이라 그랬죠. 0이야. 그러니까 E1 크로스 E1은 0이에요. 1, 2 우리 E3라는 거 알죠? 1, 2 하면 1, 2 그 다음에 K가 1, 2, 3이 다 더해야 되는데 1인 경우에는 이것도 1이니까 0이야. 2면 J가 2니까 0이야. 여기서 유일하게 썸 중에서 0이 아닌 거는 1, 2면 이게 3일 때만이죠. epsilon 1, 2, 3, E, 3예요. epsilon 1, 2, 3는 1, 2, 3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니까 1이야. 그래서 이 1, 2면 이 3죠. 2, 1은 2, 1, 3만 남죠. 똑같은 거예요. 2, 1, 3는 마이너스 1이죠. 됐고 2, 3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이 썸 중에서 유일하게 0이 아닌 거는 1일 때만이죠. 2, 3, 1은 1, 2, 3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니까 1이죠. 1, 2, 3면 2, 1이죠. 2, 2, 1. 마지막 3, 1. 3, 1. 유일하게 0이 아닌 건 K가 2일 때죠. 2, 2. 3, 1, 2. 1, 2, 3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니까 1이죠. 3, 2.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이해했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A 크로스 B는 이거는 쓰기가 어렵네. 이건 좀 나중에 다음 같이 쓰고 우리 이왕 쓴 거 한 스텝 레비스 비타 심볼이 하나 더 나왔지.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인덱스가 여러 개 있는 거 조금 아까 봤죠? 크로네커 델타. 이거는 1 아니면 0이죠. i랑 j가 같을 때 1, i랑 j가 다를 때 1. 사실 스칼라 벡터, 스칼라는 이런 컴포넌트 A 벡터 같으면 AX, AY, A1, A2, A3처럼 인덱스가 하나 있는 거 벡터, 인덱스가 하나도 없는 거 스칼라, 2개 있는 거는 그때부터 일반적으로 텐서라고 불러요. 인덱스가 2개 있는 건 세컨드 랭크 텐서, 3개 있는 건 서드 랭크 텐서. 물론 그것도 텐서라는 성질을 만족하려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폼하는가를 보는데 요 2개는 그러면 내가 그냥 숫자로 정의한 건데 이것도 그러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질까를 보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값을 가져요. 그렇지만 텐서야. 그래서 우리 세컨드 랭크 텐서, 서드 랭크 텐서라고 부르지만 우리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 더. 서메이션 쓰기 귀찮죠? 아인슈타인이 제너럴 릴레이티비티를 쓸 때 이런 서메이션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귀찮아. 근데 서메이션을 보면 서메이션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한 쌍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건 K 대신에 L로 바꿨어도 괜찮죠? 그죠? 그렇게 두 번 나타나는 건 모든 거에 대해서 썸을 하기 때문에 꼭 K로 안 써도 돼.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더미 인덱스라고 불러요. 2개 나타나서 썸을 하면 이게 항상 더미 인덱스예요. 그러면 2개 나타나면 썸으로 친다고 하자. 그리고 썸을 안 썼어.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알았지만 이건 IJ는 그대로 놔두고
K는 모든 가능한 두 개 나타났네. 두 개가 나타나면 모든 가능한 썸. 지금 1, 2, 3이죠. 이렇게 앞에 있는 더미 인덱스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서메이션 기호를 생략하는 거. 이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불러요. 아인슈타인이 처음 시작했죠. 자, 이제 굉장히 헷갈리죠. 다음 시간에는 엡실론 IJK랑 레비스 비타 심벌과 크로네커 델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써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해서 쓸 텐데 우리 연습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